안녕하세요. 사과나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크로노스 그룹의 GLTF 포맷에 대해서 살펴봤죠. 3D 모델링계의 JPEG. 참 대단한 자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틀린 표현은 아니게 되었네요. 다양한 툴에서 호환되고 작은 용량 덕분에 인터넷 환경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고 품질도 좋고 뭐 아주 좋은 포맷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GLTF 포맷을 손쉽게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픈GL ES 코드로 말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이 GitHub 있죠. 요 GitHub으로 가시면은 헤더 파일 하나 인클루드 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헤더 파일이 더 추가돼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요. 어, 물론 여기로 가면 샘플 코드와 샘플 모델링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착한 곳입니다. 오늘은 이 GitHub에서 어떻게 GLTF 모델링 데이터를 로딩해서 렌더링까지 할 수 있는지 코드를 따라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tinygltf GitHub 사이트로 가야겠죠? GitHub으로 가서 뭐 첫 화면에 readme 파일도 읽어보고 뭐 또 디렉터리 구조도 살펴보고 할 거죠. 그리고 어디를 참조해야 될지 뭐 알아보겠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쉐이더 파일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쉐이더 파일을 보면은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렌더링 할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LTF 모델링 데이터 로더 역할을 하는 코드를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또 GLT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사실 실제 이 타이니 GLTF 로더를 사용해서 우리의 GLTF 로더를 구현하기 전에 크로노스 그룹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우리 프로젝트에 그대로 넣어서 사용할 수는 당연히 없죠. 구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 코드를 참조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녹여 넣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파일 던져주고 누구한테? LLM한테 던져주고 이거 참고해서 내 프로젝트에 맞게 GLTF 로더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잘 만들어 줄 거예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 줄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해볼 건데, 하지만 이렇게 GLTF가 뭔지, 그 로더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구현해야 되는지 한 땀 한 땀 살펴보는 이유는 그거죠. 사실 그 바이브 코딩을 해보면은, 저도 여러 번 해보긴 했지만, 해보면은 얘가 어떤 코드를 어떻게 짜고 있는지 잘 신경이 안 쓰여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뭔가 쭉쭉쭉쭉쭉 만들겠죠. 근데 그 코드를 내가 살펴보냐? 안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 그러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그냥 얘가 만들었으니까 뭐 잘 만들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GLTF, LLM한테 일은 시키지만 코딩 에이전트들한테 일은 시키지만 그 일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이제 달려가 보겠습니다. GLTF 포맷의 구조나 모델 로더 구현은 요 링크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얘가 뭐냐? 얘는 크로노스 그룹에서 GLTF 포맷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예요.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GLTF 스페시피케이션 2.0 피규어에 대한 오버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미지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요것만 잘 살펴보셔도 되는데요. 이 중에 컨셉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컨셉은 탑 레벨 엘리먼트의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컨셉추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씬이 트리 형태로 여러 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씬에는 노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노드는 뭐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을 텐데 얘네는 하나만 일단 표현해 놨죠. 이 노드에는 메쉬 정보, 그리고 카메라 정보, 스킨 정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메쉬는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델의 외형을 결정하는 벌타이시즈들의 모임, 이 벌텍스 버퍼들의 모임이고요. 얘의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되고 머티리얼, 텍스처를 위시한 이 머티리얼 정보도 메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정보는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로딩할 때 그리고 실제 렌더링할 때 이 정보들을 이 트리를 타면서 노드로 가서 노드에선 카메라 정보 읽어오고 스킨 정보 읽어오고 메쉬 정보 읽어오고 메쉬로 가서는 머티리얼 정보 읽어오고 액세서 정보 읽어오고 액세서로 가서는 버퍼 정보 읽어오고 뭐 애니메이션 정보 읽어오고 머티리얼은 텍스처 정보 읽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고 저장하고 렌더링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씬의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어디 있냐면은 씬과 노드, 여기 있네요. 씬과 노드에 대한 정보, 메쉬에 대한 정보, 또 버퍼에 대한 정보. 요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요 부분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씬의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바로 실제 씬의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씬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노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노드들은 각각의 차일드 노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노드들에는 보면은 매트릭스, 카메라 정보를 포함하는 매트릭스겠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정보, 즉 트랜스폼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쉬 데이터도 가지고 있겠죠. 메쉬 데이터에는 보면 프리미티브 정보, 이렇게 생긴 프리미티브 정보를 포함해서 머티리얼 정보, 뭐 애니메이션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트레이싱 해가지고 변수 정보에 저장하는 과정이 바로 모델링 데이터 로딩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코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코드 구성은 실제 이 tiny gltf GitHub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itHub를 들어가 보면은 첫 화면에 리드미가 이렇게 떠 있죠. 리드미를 보면은 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버전 3이 나왔네요. 버전 3이 새로 나왔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쉽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고 얘를 하고 얘하고를 프로젝트에 너가 인클루드 시켜가지고 쓰는데 요로 얘네들을 이네이블 시키고 gltf 로딩 할 때는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 변화는 tinygltf.h 버전 2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스토리 정보까지 쭉쭉쭉 나오고 있죠. 빌드 방법, 피처 정보, 뭐 익스텐션들, example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 코드까지 다 나와 있어요. 먼저 디렉토리 구조를 잠깐 살펴볼게요. 중요한 거. 많은 폴더들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example 코드. 얘는 다양한 예제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예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베이직
예제를 베이직 예제를 살펴볼 거예요. 얘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뭐 요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 뭐 PBR 쉐이더도 안 되고 텍스처 0번만 보여주고 즉 텍스처 하나만 보여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지만 뭐 상관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약사항은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GLTF를 로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베이직 이그젬플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요한 파일이 있죠. 여기에 살펴보시면 main.cpp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이그젬플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shader.cpp 얘네는 뭐냐면 얘네는 아마 필요한 쉐이더 코드, 즉 vertex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윈도우는 윈도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메인 함수보다 우리는 일단 shader.cpp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래그먼트 쉐이더, vertex 쉐이더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더 컴파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죠. 먼저 vertex 쉐이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vertex 쉐이더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2.0 GLSL 2.0 버전이 아니라 오픈GL에서 사용하는 GLSL 3.3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샵 버전 330이라고 되어 있죠. 뭐 2.0이나 3.3이나 크게 많이 다르긴 한데 큰 구조에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일 위에 이렇게 버전을 명기해 줬죠. 이러면 컴파일러에서 알아서 요 버전에 맞게 컴파일을 해줍니다. GLSL 2.0은 이거 없었죠. 얘 없어도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알아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컴파일을 잘 해줬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레이아웃에 로케이션 0번, 1번, 2번이라고 써놨는데 얘는 뭐냐면은 GLSL 2.0에서 어트리뷰트로 정의됐던 거예요. 어트리뷰트는 정점에만 적용되는 값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벌텍스 정보, 노멀 정보, 텍스처 코디네이터 정보 각 정점에 정보들을 어트리뷰트 값으로 넘겨줘요. 이 로케이션은 뭐냐? 우리 렌더링 할 때 get location 해가지고 쉐이더에서 이 어트리뷰트 변수들의 로케이션 정보를 읽어오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정보가 여기 하드 코딩으로 박아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기존하고 동일한 방식이죠. 그리고 out이라고 해놓은 거는 자 벌텍 쉐이더가 있고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있고 벌텍 쉐이더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뭐죠? 베링 값이죠. 즉 벌텍 쉐이더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뭔가 값을 넘기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베링 값을 여기서는 out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in이라고 표현된 건 그럼 들어오는 값이죠. 즉 어트리뷰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음 프래그먼트 쉐이더예요. 프래그먼트 쉐이더 보면 마찬가지로 in이라고 되어 있죠.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받아들이는 값은 뭐가 있죠? 네, 벌텍 쉐이더에서 아웃으로 내보낸 값, 즉 베링 값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니폼은 똑같이 유니폼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나가는 값이죠. 뭐죠? 컬러 값, 프래그먼트 컬러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벌텍스 쉐이더에서 메인 함수를 보시면 익숙한 거 있죠. GL 포지션. GL 포지션이라고 된 얘는 정점의 이 공간상에서의 위치 값이라고 했죠. MVP에다가 벌텍스 값, 우리 포지션 값을 곱해줘서 구하는 포지션. 요거는
2.0하고 동일한 코드죠. 그리고 포지션 값, 뭐 노멀 값, 또 포지션을 이렇게 또 정의하고 또 텍스처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해서 얘네 정보를 베링으로 어딨죠? 예, 볼 베링으로 이렇게 넘기고 있죠. 그럼 여기서 받아들일 때는 태양의 위치, 텍스처 위치, 텍스처 좌표, 텍스처 이미지, 여기는 선 포지션, 선 컬러라고 하는 걸 봐서는 조명의 위치와 조명의 색깔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값들을 자 루미넌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조명 값을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그 값을 잘 조합해서 텍스처 정보 값하고 여기는 조명 값을 계산해서 곱해서 최종 컬러 값을 정점의 컬러 값, 그 픽셀의 컬러 값을 결정을 하고 있네요. 뭐 그리고 텍스처도 한 개만 사용하고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미테이션으로 텍스처도 한 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보시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쉐이더입니다. 사실 우리 베이직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큐브 GLTF 파일을 보셔도 어, 얘가 실제적으로 어딨지? 사용하는 텍스처 모델을 이렇게 읽어드려서 사용하는데 로드 모델 메인 함수를 찾아가야겠죠? 메인 함수 찾아가서 자 하나 둘 셋 나가서 모델 큐브 GLTF를 사용하고 있죠. 큐브의 큐브 GLTF예요. 큐브 GLTF에서는 베이스 컬러하고 메탈릭 러프니스 .png 두 개의 텍스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보시면은 텍스처 인덱스 0, 인덱스 1 해가지고 텍스처를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텍스처를 하나만 사용을 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되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되게 단순한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많은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니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 GLTF 모델링 데이터를 로딩하고 렌더링 하는 코드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main.cpp에서. 자, main.cpp예요. 여기에서 심볼 패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겠죠. 로드 모델이라는 함수를. 로드 모델에서 얘네 로드 모델에서 모델을 바인드하면 모델에서 여기서 또 모델 노드를 바인드하고 여기에 또 메쉬를 바인드해서 전체적으로 로딩을 할 거고 다음에 렌더링 할 때는 드로우 모델 하면 드로우 모델 노드에서 드로우 메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include에 보시면은 tinygltf.h 파일을 include 하고 있습니다. 얘를 include 하는데 그 앞에 define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tinygltf implementation 요를 정의를 해줘야 tinygltf가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를 활성화를 해 줍니다. 요 tinygltf.h를 한번 또 가볼까요? tinygltf 하나 둘 나가서 여기 있죠. tinygltf.h 버전 3도 있는데 우린 요것만
이 tinyglt.header 파일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inyglt 임플리멘테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혹은 인텔 라이선스를 정의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실제 구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제이슨도 있고 그 밑에 여러 함수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서야 쭉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위에 부분들은 다 뭐죠? 정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다시 main.cpp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tinygltf 임플리멘테이션을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stb 이미지 임플리멘테이션, stb 이미지 write 임플리멘테이션은 뭐냐? 얘네는 그 stb 이미지.h 하고 stb 이미지 write.h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미지 로딩 및 라이팅을 위해서 사용하는 헤더 파일이에요. 얘네를 사용하려면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JSON no exception 얘는 이제 우리 GLTF의 구조가 JSON 포맷이라고 했잖아요. JSON 포맷을 그 싱그래프 구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JSON 포맷의 사용을 위해서 no exception 요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다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tinygltf.h를 include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실제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main.cpp에서는 여기에서만 이 타이니 GLTF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CPP 파일이나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정의를 해주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define도 했고 include 됐어요. 자, 일단 이 심볼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룹을 호출해서 이 디스플레이 룹에서 룹을 돌면서 뭐 바인드도 해주고 로드도 해주고 드로우도 해주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렌더링 작업을 아마 디스플레이 룹에서 계속 할 것 같아요. 젠 뷰, 젠 MVP는 뷰 매트릭스, MVP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함수일 거고요. 디버그 모델은 모델 로딩해서 디버그를 해주는 뭐 그런 함수일 것 같아요. 바인드, 로드 모델에서는 이 GLTF 모델을 로딩 해가지고 바인딩 해주는 얘네들을 호출할 것 같고, 드로우 모델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각각 렌더링 해줄 수 있게 호출해 줄 것 같고요.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먼저 이 모델링 데이터 로딩 시작 시점인 로드 모델 얘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다. 메인 함수부터 살펴볼까요? 메인 함수에 보시면은 파일은 cube.gltf예요. 얘예요. 얘고 윈도우 만들어주고 우린 다 만들어놨으니까 상관없죠. init 해주고 enable 어쩌고 해서 디스플레이 룹을 불러주죠. 그죠? 이 디스플레이 룹으로 가봐요. 디스플레이 룹으로 가보면 얘는 뭐냐? 쉐이더 사용해주고 MVP, 태양의 위치, 조명의 위치, 조명의 컬러 값 각각 정의해주고 타이니 GLTF 모델이라는 걸 정의해서 로드 모델 해주죠. 로드 모델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델링 데이터를 쭉쭉쭉 읽어올 거예요. 그래서 VAO and EBOS라는 요 변수에다가 바인드 모델의 결과물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로드 모델 하면은 이 파일을 쭉 읽어서 모델이라는 거에 넣을 거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바인딩을 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모델, 매트릭스, 로테이션, 포지션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뷰 매트릭스 만들어주고 태양의 위치와 태양의 컬러 값. 이제 while 룹을 돌면서 윈도우 리사이즈 해주고 GL 클리어 컬러 해줬죠. 트랜스폼 매트릭스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드로우 모델 해가지고 모델을 렌더링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바인드 모델 해서 여기에서 모델을 쭉 로딩을 해주고 처음에 로드 모델에서 얘는 파일에서 모델 정보를 읽어오는 거 바인드 모델은 그 읽어온 모델 정보를 가지고 바인딩 각 변수에다가 알맞게 값을 전달해 주는 거 여기에 렌더링을 위한 변수들이 각각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 드로우 모델 하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모델과 이 정보를 가지고 렌더링을 해주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로드 모델부터 한번 또 살펴볼까요? 로드 모델은 뭐냐? GLTF 로더라는 게 있어요. GLTF 로더 파일로부터 ASCII 형태로 읽어드릴 거야. 쭉쭉쭉 모델, 에러, 워닝 정보들을 가지고 읽어드려서 다 읽어드렸으면 끝. 그죠? 그럼 이 모델, 인자로 받은 이 모델의 정보를 저장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했죠? 바인드 모델 해주죠. 바인드 모델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인드 모델로 가면은 얘는 이 모델 정보를 읽어드려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변수에 각각 채워준다고 했었죠. 자, 어떻게 채우냐? 씬 정보를 먼저 읽어와요. 여기에서 씬 정보를 읽어와서 이 씬에 있는 노드의 개수만큼 돌면서 바인드 모델 노드 해서 즉 이 모델에 있는 노드 정보들을 다 읽어와서 바인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 VBO 가지고 버퍼 데이터들을 만들고 VBO 만들어주고 뭐 VAO 만들어주고 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 바인드 모델 노드로 넘어갑니다. 바인드 모델 노드로 가면은 얘는 뭐하냐? 각 노드에 포함된 메시 정보들을 쭉 읽어오는 거죠. 메시가 있으면 바인드 메시 해주고 그다음에 노드에 차일드가 있으면 다시 재귀적으로 호출을 해주네요. 그러면 만약에 차일드가 있으면 여기에서 차일드가 다시 이 함수로 와서 메시가 있으면 메시를 로딩해주고 그 차일드에 차일드가 있으면 일로 가겠죠. 없으면 튀어나와서 다음 차일드로 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바인드 메시에서는 뭐 하냐? 얘는 메시 정보를 쭉 읽어오는 거예요. 자, 버퍼 뷰 타겟이 0이면 뭐 넘어가고 그래서 VBO 만들어주고 이 메시 프리미티브의 정보에 따라서 어트리뷰트 정보에 따라서 쭉쭉쭉 정보들을 포지션이냐 노멀이냐 텍스처 코디네이터냐에 따라서 정보들을 쭉쭉 읽어오죠. 그리고 텍스처 정보가 있으면 텍스처 정보를 가지고 텍스처도 만들어주네요. 여기서 이넘 타입은 언사인드로 해서 텍스처를 여기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점 정보들을 쭉 읽어서 데이터로 VBO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 드로우 모델이 있었죠. 렌더링 할 때. 드로우 모델로 가봅니다. 드로우 모델로 가보면 아까 만들었던 VAO하고 EBOS하고 모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바인드 벌텍스 어레이 해가지고 벌텍스 어레이를 바인드 해준 다음에 씬 정보를 가져와서 드로우 모델 노드 정보를 드로우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드로우 모델 노드를 가보면 얘는 마찬가지로 메쉬가 있으면 메쉬 정보를 그려줘라. 없으면 이 노드에 차일드 노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차일드 노드가 있으면 다시 재기적으로 다시 호출해라. 라는 거죠.
그럼 드로우 메시로 또 가봐야죠. 드로우 메시로 가면은 여기는 뭐 할 거냐? 드로우 메시 가보면 메시 프리미티브를 보면서 계속 룹을 돌면서 바인드 버퍼하고 드로우 엘리먼트 해줘요. VBO에 저장이 돼 있었던 이 버퍼 정보들을 가지고 드로우 엘리먼트 해가지고 그림을 쭉쭉쭉 그려줍니다. 계속 삼각형을 계속 그려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려주면 렌더링이 끝난다.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Vertex Array Object VAO 그리고 Vertex Buffer Object VBO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 로드 모델, 로드 모델이 아니라 바인드 모델 가보면 여기에서 요 인자로 리턴 해주는 값이 VAO와 VBO의 쌍이었죠. 페어였어요. 그죠? 쌍이었는데 이 VAO, VBO가 뭐냐 하면은 VAO는 Vertex Array Object라고 해서 정점 데이터와 쉐이더 속성 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로 정점 버퍼인 VBO와 함께 사용해서 렌더링의 효율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얘는 3.0 이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VAO 기둥이 최초 오픈GLES 3.0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2.0보다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고요.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기능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VAO라는 기능이 이렇게 해서 좀 성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VBO는 우리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벌텍스 버퍼를 잘 정합해가지고 GPU로 한 방에 보내놓는 형태다. 라는 거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 어렵진 않았죠. 이렇게 구현이 된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심볼만 보고 설명을 드리면, 메인 함수에서 디스플레이 룹을 불렀고요. 디스플레이 룹에서는 이렇게 모델 정보를 로드 모델로 읽어온 다음에 이 모델에다가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이 모델이라는 구조체는 tinygltf에 정의된 모델이라는 구조체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bind 모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VAO와 VBO의 쌍으로 정보를 모두 가져왔죠. 즉, 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정점 정보들이나 속성 정보들을 VAO와 VBO로 정리를 해서 저장을 했어요. 다음, 실제 렌더링을 할 때 이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드로우 모델이라는 놈을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또 각 노드들 돌고 각 노드에서는 각 메시 정보를 또 돌면서 결국 드로우 메시 해가지고 삼각형 정보들을 계속 드로우 엘리먼트로 그리고 있었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GLTF 모델링 데이터를 어떻게 그릴지 베이직 샘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실제 이 샘플 코드를 쭉 보시면은 GLTF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감은 오시죠. 물론 GLTF tiny gltf.header 파일을 보시면은 얘를 보시면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복잡하게 돼 있죠. 엄청 길어요. 심볼만 봐도 이만큼이에요. 저는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GLTF 모델링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요즘에 렌더링 엔진에서는 뭐 알아서 잘 그려주기도 하니까 뭐 이 구조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주 저사양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냉장고, 그다음에 세탁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GLTF 포맷의 3D 모델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렵다. 생각만 해도 어려운데요. 그럴 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또 이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어디에서 또 혹시 아는 척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 이 헤더 파일 tinygltf.헤더 파일 그리고 stbimage.header, stbimagewrite.header 그리고 jace.hpp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 그리고 오늘 봤던 그 베이직에 있는 main.cpp의 이 함수들을 우리 코드로 우리 프로젝트로 옮겨서 실제 GLTF 포맷을 모델링 데이터를 그려보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에 있는 모델 중에 큐브 얘네들 cube.gltf 큐브 베이스 컬러.png 큐브 메탈릭 roughness.png cube.png 요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